자, 그래서 이 복소수에서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원이라는 개념이 딱 나왔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한테 다양한 시도들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을 가장 많이 괴롭히고 있는 게 바로 오메가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배울 오메가의 3승이 1이라는 걸 딱 보는 순간 얘는 360도. 근데 똑같은 애를 3번 곱했대. 그럼 오메가는 몇 도? 12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90도를 돌리고 30도만 더 가면 여기에 어딘가에 빡 점이 찍혀가지고 요렇게 찍히는 점이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는 당연히 이 친구는 정삼각형의 이미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분의 1, 얘가 2분의 루트 3, 얘가 1이니까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i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식을 제곱을 하게 되면 다시 120도를 더 회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더 120도를 돌리면 60도, 60도로 갈 거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에 대칭이 되어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오메가의 제곱이야. 근데 이거를 복소수의 체계로 보니까 이거의 켤레 복소수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네가 오메가의 다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다시 오메가를 한 번 더 곱하게 되면 다시 우리는 120도를 돌립니다. 그래서 이게 120도, 120도, 120도를 돌려서 이와 같이 여러분이 여기서 많이 만나는 유명한 차량의 엠블럼이 나오는 겁니다. 복소수, 복소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자. 기본적으로 일단 여러분이 만나는 이 복소수, 사실 교육과정이 굉장히 간소화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복소수가 너무 허접해져 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이 복소수에서 이 수의 체계에서 이제 확장이 돼야 돼요. 사실은 수의 체계에서.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하다고요. 1이라는 게 여기 빡 버티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이제 0이라는 친구가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곱하기에 대한 영역을 기하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나요? 이 사고예요. 이미 여러 차례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 건데 난데없이 마이너스 1을 곱하기가 기하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물어보면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 막 뭐 이상한 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말도 나와. 자, 수직선 상에서만 지금 언급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친구의 이름은 수직선입니다. 수직선. 정확하게는 실수직선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발음을 보면은 장음이 나옵니다. 실수직선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착각하는 게 수직선은 말 그대로 수직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수직선이고요. 이 친구는 이제 실수직선이야. 그래서 이제 수직선을 따지고 볼 때 일단 이거는 뭐야 보게 되면 뭐 선이에요, 선. 평면이 아닙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한테 어떤 아이디어를 던지냐면 곱하기 마이너스를 하면 이 친구의 의미가 뭐니?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냥 뭐 원점 대칭이요 정도면 아주 훌륭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생각을 하라고 하면은 뭐 반대로 가요 어쩌면 안 돼. 기준이 없으면 안 되거든. 정확하게는 원점 대칭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원점 대칭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원점 대칭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회전의 의미로 접근하는 거예요. 결국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원점 대칭이 맞아요. 그 원점 대칭의 약속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니? 그거는 도대체 뭘 표현하는 거니? 물어보면 180도의 회전을 의미하고 있더라 라는 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냐면 이 친구가 이렇게 휘리릭 뽕이리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이너스 1을 또 곱한 거에다가 또 곱하면 다시 180도를 또 회전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1이 나왔대 라는 1을 곱한다는 건 한 바퀴를 돌아서 제자리에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제자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회전을 하고 있었나요? 물어봤더니 이 곱하기가 이 회전의 개념에서 각도의 개념에서는 플러스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360도의 회전을 하게 됐지요 라는 이야기인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아이디어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인간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게 뭐야?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 있을까? 이게 고민했다.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 있을까? 처음에는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인데 루트 안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는다는 건 실수의 체계에서는 약속이 안 되잖아. 허용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의 체계에서 고민할 때는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돼. 그런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을 우리가 명확하게 약속은 할 수 없는데 있다라고 치자면 뭔가 막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 그래서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있다고 치면 되긴 되는데 어떡하지? 해서 처음에 이제 수학자들이 있다고 하자 해서 이미지너리 상상 속에서 그 값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탄생이 된 게 이제 허수단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아이디어를 적용해 보면 이거는 뭐야? 180도 회전이란 말이야. 그러면 동일하게 똑같은 두 번의 값을 곱해서 180도 회전이 나온다는 이야기면 얘들은 몇 도를 돌면 되겠어? 90도를 돌면 되겠어 라는 아이디어가 뿅 하고 등장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복소 평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이 허수단위 i는 원래는 실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숫자들이 전부 다 실수만 대응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정거장이 하나가 여기에 휘리릭 뽕 하고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을 가기 위해서 90도 회전을 하고 또다시 90도 회전을 하게 되는 요쯤에 어딘가에 이 동일한 크기만큼의 위치에 어떤 애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뭔가 식을 전개해 나갔더니 세상에 보이지 않던 어떤 물질들이, 이를테면 전파들이 이제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은 눈에 보여요. 가시광선이 빨주, 노초, 파남보가 아니죠. 사실은 빨강색부터 보라색까지 그라데이션으로 변하는 거야. 무지개의 색깔은 몇 개? 7개가 아니죠. 빨주, 노초, 파남보로 해석을 해볼 수는 있지만 무수히 많은 이 색들이 싹 변화를 겪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이 빨강 라인, 그 다음에 보라 라인이 있다면 빨강 라인을 바깥쪽을 우리가 빨간 적외선, 보라 라인의 이쪽을 자외선. 자, 파장의 개념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수학 시간이긴 하지만 적외선하고 자외선하고 파장이 어디가 더 길어요? 적외선이 깁니까? 그럼 자외선은 짧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떤 전파를 만납니다. 그 전파를 만났을 때 눈에 보이는 애들을 가시광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애들이 그 바깥쪽에 있는 애들, 적외선, 자외선. 자, 적외선, 자외선 어떡하지? 보라색이 있는데 어쨌든 적외선, 자외선이라고 칠 때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 이제 적외선, 자외선이 있다고 칠 때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 전파들이 파장이 달라져요. 다시 말해서 웨이브가 요런 웨이브가 있는가 하면 살짝 더 롱 웨이브로 늘어지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 웨이브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이 햇볕에 내 피부가 그려지기도 하고, 그쪽은 어디야? 자외선. 그리고 더 멀어지면, 더 파장이 막 짧아지면 X선이 되죠. X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체를 투과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피부만 태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완전히 투과하죠. 사실은 X선은 엄밀히 말하면 너무 많이 세면 어떻게 되겠어? 사요나라. 큰일 나. 좋다고 맨날 엑스레이 찍고 있는 거 아니야? 찍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찍는 거고, 완전히 나를 투과하니까 상당히 많은 방사선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 자체가 파장이 어떻게 생겼냐, 웨이브가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쓰임새가 다 달라져요. 적외선에서 저쪽으로 조금 더 가면 우리가 일상생활 쓰고 있는 마이크로웨이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뭐 기타 등등의 막 음식을 막 해먹는 그런 것 따위들이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 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허수단위 i의 탄생이에요. 자, 결국에는 이 허수단위 i는 원래 있었던 이 실수의 1의 크기만큼의 위치에 자리를 할 것이고,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원래 마이너스 1을 곱하면 180도 회전인데 90도를 회전하면 i가 등장한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i를 한 번 더 곱하면 너무 당연하게 얘가 90도였으니까 180도, 한 번 더 곱하면 너무 당연하게 270도, 한 번 더 곱하면 너무 당연하게 얘가 360도가 되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되는 주기성, 규칙성이 등장한다는 얘기야. 결국 허수단위 i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이 복소수의 탄생 배경인 이 허수단위를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복소수 문제는 무조건 여기에 요상한 숫자가 들어가서 그 지수가 등장하는 문제가 무조건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허수단위 i의 탄생 배경이고 복소수의 정체니까. 자, 그래서 이 복소수에서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원이라는 개념이 딱 나왔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한테 다양한 시도들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을 가장 많이 괴롭히고 있는 게 바로 오메가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배울 오메가의 3승이 1이라는 걸 딱 보는 순간 얘는 360도. 근데 똑같은 애를 3번 곱했대. 그럼 오메가는 몇 도? 12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90도를 돌리고 30도만 더 가면
여기에 어딘가에 빡 점을 찍혀가지고 요렇게 찍히는 점이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는 당연히 이 친구는 정삼각형의 이미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분의 1, 얘가 2분의 루트 3, 얘가 1이니까 요 점의 좌표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i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식을 제곱을 하게 되면 다시 120도를 더 회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더 120도를 돌리면 60도, 60도로 갈 거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에 대칭이 되어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오메가의 제곱이야. 근데 이거를 복소수의 체계로 보니까 이거의 켤레 복소수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네가 오메가의 바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다시 오메가를 한 번 더 곱하게 되면 다시 우리는 120도를 돌립니다. 그래서 이게 120도, 120도, 120도를 돌려서 이와 같이 여러분이 여기서 많이 만나는 유명한 차량의 엠블럼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허수단위 i와 이 복소수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는 오메가의 정체는 사실상은 전부 다 이 회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소수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완벽하게 약속을 하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로 쓸 수가 있고, 이때 이제 우리가 이 길이를 항상 일정하게 반지름이 1인 원 위를 도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 반지름의 크기를 바꿔주면 바로 여기다가 r배로 곱해져서 r 코사인 i의 r 사인 세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 지금 여기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r 코사인 세타를 우리는 실수 부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i가 붙어 있고 이 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가 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허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 x의 역할, 다시 말해서 실수의 역할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i가 달려있기 때문에 자동방으로 90도 회전된 상태, 위쪽의 역할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x좌표와 y좌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복소 평면에서는 x좌표, y좌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실수에 대한 대응과 허수에 대한 대응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가면은 이제 상당히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결국에는 i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구나 이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결국 내가 뭔가의 거듭제곱, n제곱, 뭐 100제곱, 200제곱 그러면 뭔가 반복이 되다가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뭔가 주기성이 등장할 수 있겠구나. 다시 말해서 z의 6승, z의 8승 따위가 되면은 한 바퀴를 돌게 돼요. 자, 그러면 120도니까 당연히 세제곱을 해서 온 거예요. 만약에 6번 곱해가지고 여기 오려면 360을 6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60도 돌아가는 위치에 있는 애들이 빠빠빠빠 돌아갈 거란 얘기고, 만약에 360을 8번에 걸쳐서 내가 도달을 하고 싶으면 8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몇 도야? 45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45도는 여기 어딘가에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i가 되겠네요. 괜찮나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다 속고 있었던 게 어떤 거냐면 이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틀린 게 아닌데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온 건 사실은 i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i도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i의 정체는 누군데?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요렇게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마이너스 i가 지금 여기가 i니까 여기서 180도 회전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i잖아. 됐지? 그럼 마이너스 i는 270도야.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i를 곱하기 마이너스 i를 한 번 더하면 270도 더하기 270도. 몇 대? 540도. 그러면 360도가 한 바퀴. 그지? 그럼 360도 돌고 180도를 더 가면 마이너스 1이 찍힐 거야. 너무도 당연하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이 허수단위 i를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수라고 여러분이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 사실 그 값은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친구를 우리가 허수단위 i라고 등장을 시켜서 허수축을 하나를 형성하고 나서부터 실제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우주의 법칙들이 이제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분석을 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소 평면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간계에서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정리 한번 해봅시다.